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과 형, 코치 등 3명이 한 남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는요, 지난 3월에 있었고요. 이 춘천지검이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무려 지금 거의 9월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4, 5, 6, 7, 8, 9. 거의 6개월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는데 춘천지검은요, 손흥정 감독과 손흥용 수석코치와 그리고 A코치 등 3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약식 기소가 무엇이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식 기소는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그냥 서면 심리로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해달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를 원하지 않으면,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에 끝나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약식 기소는요,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 기록에 등록이 됩니다. 이 전과 기록, 하지만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에는 형이 실효가 되어서 범죄 경력 조회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옵니다. 다만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신원 조사로서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이게 안타깝게도 전과 기록에는 남습니다. 하지만 범죄 경력 조회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은 손축구 아카데미는 문을 닫는 겁니까? 걱정하실 텐데요. 자, 검찰은요, 손 감독 등에 대해서 약식 기소를 하면서 취업 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 감독 등 이 관련자들이요,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소한 측에서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회신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3월 19일이죠.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에 손흥윤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때려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 손흥정 감독을 비롯해서 코치진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경기에서 진 팀이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몇몇은 이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도 여러 욕설을 했다. 그리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 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사진은요, 피해를 당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걸 보시고도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긴 했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체벌이 있을 수 있느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사건이 커져가는 데 있어서 큰 논란이 나왔던 게 손흥정 감독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녹취가 보도가 됐습니다. 손흥정 씨 변호사 측이 5억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따져 물었고요. 그러니까 그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적한다 뭐한다 4천억에 이적한다 2천억. 저는 20억 안 부르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한 거 아니다. 뭐가 5억이 심하냐. 지금 손흥민이 이적한다 뭐한다 해서 4천억에 이적한다 뭐한다 하는데 저는요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은데 손흥정 씨 측에서 이거 많은 금액으로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거기다가 손흥정 감독님도 그렇고 유명하고 축구협회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적인 스타고 거기다 손흥정 감독도 유명하고 또 이때쯤에 자서전도 발간을 했죠. 그리고 내가 축구협회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다. 강한 징계를 받더라. 내가 그거 안 물어봤을 것 같냐. 자, 이렇게 손흥정 감독 유명세를 거론하면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견 타진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놀랬고요. 또 이 손흥정 측 변호인에게 이 남성이요,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특히 거액의 돈을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5억을 그냥 줘 주고 해결해 그냥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건 비밀인데 1억 드릴게. 답을 주시면 저는 얘기할게요. 변호사님이 진짜 되게 열심히 중간에서 잘. 자신이 만약에 손흥정 감독 측에 5억을 받게 된다면 그중에 1억을 손흥정 측 변호사에게 주겠다. 변호사님이 진짜 열심히 중간에 잘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겠다. 만약에 손흥정 측 변호인이 이 돈을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받을 수도 없는 돈이죠. 자, 이렇게 은밀하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남성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선수를 거론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너무 놀라고 좀 분노가 인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요, 지금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어쨌거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카데미, 축구 아카데미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 이후로 손흥정 감독이나 이 코치진들이나 어떤 트라우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와, 진짜 할 맛 안 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앞으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번에 아주 큰 교훈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손흥민 선수도 마침 휴가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건이 막 불거져서 많이 놀라고 충격도 받았을 겁니다. 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에버턴과 2라운드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팀이 대승을 거뒀는데 자, 이날 손흥민 선수는요, 이 팀의 두 번째, 네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하루 무려 2골이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개막 1라운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습니다.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출 명단에 넣어야 된다. 뛰어난 선수였다는 건 과거형이다. 비난이 쏟아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보라는 듯이 2골을 몰아 넣었고요. 또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9월 1일 9시 30분에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원정입니다. 근데 이 두 팀은요, 묘한 신경전이 있는 게 지난해 토트넘 홈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원정은요, 어땠느냐. 4월에는 1대6, 올해 4월에는 0대4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정에서 토트넘이 너무너무 약한데 이번에도 원정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제대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뉴캐슬 원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올해 3호 골, 4호 골까지 터뜨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적으로 지금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중압감을 만들거나 혹은 가슴이 아프겠지만 또 이런 것들 다 털어내고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훨훨 원정 경기에서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토트넘 계약 문제로 여론도 지금 영국 내 여론도 막 들쑤시고 있는데요. 자, 그냥 경기에만 집중하고 손흥민 선수가 보라는 듯이 좋은 경기력으로 이 팬들에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경기가 끝나야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월드컵 예선전이 또 있잖아요. 아시아 예선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경기까지 뛰어야 됩니다. 부디 부상 없이 손흥민 선수가 행복한 축구를 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손흥정 감독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에서 왜 약식 기소를 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